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 would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포탈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쌍불을 했다. 3회 불출석해서 소가 취하 간주돼서 1심에서 이겼던 5억 원, 이것도 더군다나 학폭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굉장히 지금 놀라운 소식이죠. 사실 같은 저도 변호사로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학폭 피해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자체로도 슬픈 일이지만 또 소송까지 해서 1심에서도 거의 다 졌더라고요. 한 명한테만 지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 돈도 못 받게 됐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런 억울한 피해를 좀 호소하려고 재판을 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가족들은 정말 못 살죠. 근데 지금 권경애 변호사께서는 지금 9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나온 뉴스 얘기로는 그렇게 그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데, 사실 그 돈 액수를 정한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저희 구독자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여기 그 내용에 중요한 소송 팁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쌍불이라는 거, 쌍방 불출석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쌍방 불출석했을 때 효과가 뭐냐, 이거 하나 보셔야 되고요. 1심 사건에서 지금 한 명한테만 승소하고 나머지 33명한테 다 패소했었거든요. 그때 효과가 뭔지 이것도 한번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그런 내용들보다 무조건 지금 주로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만 가 있는 건데, 쌍방 불출석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건 권경애 변호사 개인이 변상해줘야 될, 배상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법무법인도 책임이 있어요. 저희들도 법무법인이 있지만 법무법인을 선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같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소송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변호사의 이런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법무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저희도 저희 소속 변호사가 3회 쌍불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저희 법무법인이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법상.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도요, 내 직원이 업무상 관련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법인, 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그러니까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변호사가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법무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또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들도 기일 체크를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변호사도 체크를 하지만 우리 담당 직원, 그 다음에 담당 변호사, 그 다음에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직접 다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법정에서 쌍불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쌍불의 의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한테 서울시 교육청에서 재판에 졌으니 소송 비용을 물어내라라고 하면서 1,300만 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요, 지금 권 변호사님께서 재판에 불출석해서 소송이 취하가 됐는데 거기에서 바로 알려준 것도 아니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게 더 문제인데, 아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날라오니까 당사자한테 통지가 가니까 그제서야 당사자가 알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에 이긴 사람들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1,300만 원을 청구했다는 건데, 보도가 나가니까 교육청에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교육청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소송에서 이겼으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이 사정이 딱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요구하지 않도록, 소송비용 요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교육청에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의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2015년도에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고 박주현 양의 어머니가 2015년에 목숨을 끊었으니까 이듬해인 8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가해 학생 34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난해 2월 그러니까 22년도 2월 달에 1심에서 33명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단 한 명에 대해서만 5억을 승소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송에 응하지 않아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그 피고 역시 자기가 5억 원 배상 책임을 떠안은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기사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뒤에서 살펴보는 쌍불취하의 효과 때문에 1심에서 이겼던 한 명에 대해서까지 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쌍불취하의 효과와 다르게 아마 권 변호사님께서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항소한 한 명의 주장이 또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5억 원에 대한 책임 배상이 없다.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33명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쌍불취하, 쌍방불출석으로 인해서 항소가 취하돼서 패소하신 거고 이 한 명한테 이겼던 그나마 자백간주돼서 이겼던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패소된 거라는 거는 정확히 알고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 변호사가 그 소속 법무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법무법인에서는 5억 원을 다 내주는 거는 쉽지 않다. 근데 지금 소속 법무법인 해미리에서는 이미 탈퇴했다라고 얘기하겠다는데 아마 그 법무법인도 본인들이 물어줘야 되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34명 중에서 한 명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돼서 이긴 거다. 1심에서. 이긴 것 먼저 볼게요. 민사소송법 257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백간주 2조항에 의해서 진 거예요. 송달을 받았는데 소장을 답변서를 안 냈어.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전부 다 자백한 것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논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자백간주로 해서. 근데 쌍불은 뭐냐? 쌍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줄여서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쌍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법률 용어를 줄여서 얘기했던 건데 쌍방불출석이에요. 근데 이게 쌍방불출석이라고 해서 원고도 출석하지 않고 피고도 출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용 한번 볼게요. 민사소송법 268조에 있는데 1항을 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해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출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때. 근데 이 조항은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주로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피고 출석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변도 안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냥 지문되는 거니까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 원고가 나오고 제가 가요. 근데 10시에 재판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안 나왔어요. 원고 변호사가. 그러면 재판장이 그래 한 10분만 기다려 봅시다 그래요. 그럼 10분 기다렸다가 10시 10분 돼서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진행할까요? 그런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 진행해요. 그러면 원고가 불출석했는데 피고 대리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론하시겠어요? 경험이 많이 없는 변호사들은 깜짝 놀라서 네, 변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변론하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거를 변호사가 못 알아듣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변론하겠느냐, 쌍불취하시키려고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주로 불출석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네, 뭐 저희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변론하지 않겠습니다가 뭐 포기하는 게 아니야. 변론하지 않겠습니다가 이 조항에 나온 거예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잡도록 돼 있고 1회 쌍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 대리인은 그냥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항에 새 변론기일, 그러니까 한 번 불출석했잖아요. 다시 변론기일을 여는데 그때도 만약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날 또 갔어. 다음 달에 잡아놨는데 또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때는 재판장이 물어봐요. 피고 대리인한테 원고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변론하겠습니다 하면 건 진짜 약간 변호사가 약간 부족한 거죠. 그때는 당연히 저는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2회 쌍방 불출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달 내에 다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되는 거예요. 2번 불출석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되는 거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재판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먹는 거지. 소송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이제 원고 변호사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냅니다. 변론기일 잡아달라고 한 달 내에 낸 거야. 권경의 변호사 건은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낸 거예요. 내서 세 번째 기일이 잡혔어. 근데 그때 똑같이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하지 아니한 때는 소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소취하가 간주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변호사가 3번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또 2번 출석하고 그 다음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한 달 내에 하지 않으면 소가 없었던 것처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마치 피고 변호사도 3번 안 나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피고 변호사 나가서 변론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 조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항소심이었잖아요. 항소심에서는 좀 달라요. 항소심의 소송 절차에서는 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소라고 하는 건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2심에서 대법원 가는 걸 상고라고 하거든요. 항소와 상고를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이게 거의 출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긴 적용되지 않고 결국은 항소심에서는 항소가 취하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소심에서 3번 불출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항소가 취하된 걸로 봐. 항소가 취하된 것과 지금 소가 취하된 거는 효과가 다릅니다. 항소가 취하된 거는 1심 판결이 확정돼요. 항소장 낸 것만 취하된 거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확정되니까 다시 소송을 못해. 제소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1심에서 2회 쌍불 난 다음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3회 쌍불이 돼서 소가 취하 간주가 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1심에서. 그나마 기일에도 있는 거예요. 대신 그때는 또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소송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3회 쌍불이 1심보다 2회 2심 항소심에서의 3회 쌍불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그럼 사람들은 또 그래요. 여기서 그럼 상고하면 되지? 이거 상고해도 못 이겨요. 이런 경우는. 상고심에서는 법률 1, 2심이 법률적으로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해도 이 소용 없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 변호사고 저희가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그 밑에 변호사들이 15명이 있고 근데 우리는 저랑 팀장 변호사랑 팀원 변호사가 같이 계속 회의하면서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재판에 내가 나갈 때도 있고 밑에 소속 변호사가 나갈 때도 있지만 계속 체크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낮에요. 변호사들 중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진짜 한 10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낮에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평일날. 칠 시간도 없고. 계속해서 사건을 봐야 되는데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변호사는 내일이면 제가 오늘도 우리 변호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내일이라고 하면 미뤄도 돼요. 내 거라고 하면 더 미뤄도 되지만 남의 일을 하는데 미루면 안 되죠. 남의 일은 밀어놓으면서 나는 놀러 간다? 그거는 사실은 아무리 요즘에 MZ 세대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있어요. 소장 하나 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맡기면은 이틀이면 나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료 검토하고 기록 검토해보고 하면 소장 하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릴 수 있거든요. 사건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좌우간 재판 전날 당연히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모든 재판 기록을 전부 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 소송 진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는데 좌우간 요즘에는 재판은 의뢰인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면 정말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불만은 쌓입니다. 대신 의뢰인들도 좀 늦어지는 것 같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주장하고 싶은 사정이 있으면 바로바로 변호사한테 카카오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사무실에 찾아가든 간에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변호사가 안 만나준다 그러면 해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 변호사랑 계속 만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